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최근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확인하게 해주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 강호 밀란을 상대로 거둔 역전승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확실한 향상을 증명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격진에서는 프랑코 바스케스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하며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호재이다. 바스케스는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전환 시 중원과 전방을 잇는 허리 역할을 통해 크레모네세의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이다. 여기에 페데리코 보나촐리와 데니스 요센까지 가세한다면 짧은 패스를 활용한 중거리 압박 탈피 및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야리 반더푸테, 페잘라, 바스키로토, 실베스트리 등도 명확히 기용되면서 팀의 뎁스를 넓히고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뚜렷한 전력적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홈에서 경기할 크레모네세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최근 10경기에서 크레모네세의 승리 패턴이 모두 근소한 스코어 차이에 집중된 만큼 리드 상황을 지키고자 하는 집중력 유지 여부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수올로는 다소 무거운 출발을 보였다. 개막전에서 나폴리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공격 전개와 수비적 안정감 모두에서 약점을 노출하였다. 도메니코 베라르디와 안드레아 피나몬티가 전방에서 출전했으나 유효 슈팅의 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크리스티안 볼파토가 중원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이 상대 수비 조직에 효율적으로 차단되었다.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는 단순한 득점 부진으로 그치지 않고 팀 전반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이번 경기에서 제이드제스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라우루스 스켈레루프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수비진의 안정성에 큰 부담을 더한다. 사수올로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후방 빌드업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나 압박을 당할 경우 불안정한 전환을 보여주며 실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하다. 최근 10경기 기준 사수올로 또한 1점 차 승부에 유독 많은 경기를 치르며 근소하게 승패가 갈렸는데 이 수치는 집중력 저하 및 뒷심 부족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원정에서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는 안정적 운영과 실점 억제가 필수적이지만 크레모네세의 기세와 맞물릴 경우 전반부터 고전을 할 여지가 크다. 토킹 코멘트. 양팀의 최근 경기 흐름과 전력 보강, 그리고 전술적 방향을 종합하면 이번 맞대결은 크레모네세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크레모네세는 바스케스 복귀와 보나촐리의 활약, 그리고 욘센의 측면 전개 능력을 기반으로 공격 전환 속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수올로의 높은 라인을 상대로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진에서도 여름 이적생들이 투입되며 커버 범위가 넓어진 반면 사수올로는 부상과 징계로 인해 수비진 운용에 공백이 생겨 치명적인 순간에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체력적으로는 두 팀 모두 경기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현재 흐름상에서 크레모네세의 자신감과 결속력이 사수올로에 비해 강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객관적 기록 또한 크레모네세가 강팀 상대로 거둔 승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작용하는 반면 사수올로는 강호에게 완패하면서 불안정성을 노출한 상황으로 대조된다. 전술적으로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하는 크레모네세 측면은 사수올로의 후방 라인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판단 결과 크레모네세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홈팀 승 언더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체는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모두 1대1 무승부라는 결과를 내며 신중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다. 홈에서 꾸준히 실점 억제와 점유율 균형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경기 역시 주요 자원 대부분의 출전이 가능하지만 수비의 중심을 담당하던 야고 산티아고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야고 산티아고는 지난 시즌 30경기 선발로 나서 견고한 수비력과 후방 빌드업을 이끌며 팀의 무실점 경기 회수에 크게 기여해왔다. 중원의 아담엘 모크타리는 올 시즌 주전에서 제외되어 전력상의 영향이 미미하다. 이외에 지난 시즌과 큰 변동 없이 주요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엘체의 팀 밸런스 유지와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격에서는 라파미르가 지난 시즌 7골, 현 시즌 1골로 다시 한번 득점 본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헤르만 발레라도 개막 이후 1골을 더하며 기대를 얻고 있다. 마르시아노 역시 올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며 이 선에서 창의성을 더했다. 전체적으로 선수단 구성 변화가 없고 일정 또한 8월 두 경기로 끝이어서 체력 부담 없이 이번 경기 준비에 집중했다. 레반테는 올 시즌 현재까지 공식 경기 두 번 모두 패배를 경험하며 시즌 초반 불안한 분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 팀에겐 수비진의 부상 이탈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골키퍼 알폰소 파스토르는 지난 시즌 컵대회 포함 19경기에 나서며 결정적 선방과 안정적 경기 운영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부상 결장으로 인해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다. 케르빈 아리아가 역시 지난 시즌 21경기 2골로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미드필드 침투를 담당했으나 이번 경기 역시 부상으로 제외됐다. 수비의 알란 마트로도 올 시즌 포함 지속적으로 명단에 빠져 있으며
주요 수비신 전환 및 커버 위치 확보에 공백이 생긴 점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는 이반 로메로가 올 시즌과 지난 시즌 각각 한 골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 로저 부르게도 올 시즌 각 1골씩을 신고해 공격 루트의 다변화에는 성공했다. 레반테는 공격적으로는 전반에 강점을 보이나 후반 들어 실점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수차 관리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적이나 추가 영입 없이 현 자원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중원 싸움과 수비 집중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시즌 초반 일정이 많지 않아 체력적 부담 없이 100% 전력 발휘가 가능하며 시즌 무패와 무승을 각각 달리고 있다. 엘체는 조직적 수비와 함께 라파미르, 헤르만 발레라, 마르시아노의 공격 조합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마무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문제가 보인다. 레반테는 로메로, 모랄레스, 부르게 등 공격 자원의 분전에도 후반 집중력 부족과 부상 이탈로 인한 수비 공백이 경기 내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기 패턴상 양팀 모두 저득점 양상이 강하고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실점 없이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결정을 짓는 장면에서는 엘체의 안정감과 레반테의 불안한 수비력이 맞물려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며, 흐름상 승점 3점 확보보다는 득점 주고받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닝어는 올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홈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평균 1.67득점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공격 생산력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암 에메랑이 최근 부상으로 일부 경기에 결장했으나 복귀 여부가 계속해서 주목되는 상황이고, 공격진에서는 브리뉴프루 윌름손과 포핀 투레이가 각각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오스카르 자와다와 유네스타하는 합류 직후 빠르게 로테이션에 가세하며 전력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흐로닝어는 홈에서 최근 10경기 중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는 헤라클레스를 상대로 중요한 비교 요소가 될 수 있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실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숙제로 꼽히나 전력 전반의 밸런스와 부상 선수 복귀 가능성, 이적생들의 투입으로 전술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헤라클레스는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공격력 부재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팀의 유일한 득점자는 마리오 엥겔스였으나 그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공격수 지즈 홍캄프는 직전 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제프레인 아들레이드와 사바 체스티치도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도 대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현 시점에서 공식 득점 도움 순위에 다른 이름이 없는 상황은 클럽 전력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만을 기록했고 평균 득점은 0.33에 불과하며 무득점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통계적 흐름은 원정길에서의 한계를 증명한다. 새로운 수비 자원인 미메이르엘 베니타를 영입하며 수비 안정성을 도모했으나 전방에서 경기를 풀어낼 자원이 부족해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헤라클레스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끈질긴 압박과 수비 블록을 통한 실점 최소화 정도이나 크로닝원의 홈 화력과 비교했을 때 반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토킹 코멘트.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최근 7경기 중 헤라클레스가 5승을 가져가며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일 뿐 최근 흐름은 정반대라 할 수 있다. 크로닝어는 홈에서의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상대보다 우위에 서 있고, 헤라클레스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부상과 징계로 주요 전력이 다수 이탈해 공격 작업을 전개할 자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흐름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공격 전개력과 전술적 유연성인데, 크로닝어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헤라클레스는 사실상 확실한 공격 루트가 전무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체력적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홈 이점을 안고 있는 흐로닝어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상대의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패턴 플레이를 충분히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의 향방은 흐로닝원이 선제 득점을 기록하며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는데, 현재 양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홈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헤라클레스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결정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수비 집중력에도 한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크로닝어는 수비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의 꾸준한 성과와 홈구장의 안정감으로 우세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크로닝원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홈팀 승. 언더 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르크는 최근 대대적인 스쿼드 변동을 거쳐 이번 시즌을 맞았다. 이번 여름 니콜라이 램버그, 라얀 필리프, 유수프 포울센, 조지 고콜레시빌리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며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 주력 중 일부 이탈 소식이 있었으나 수비진과 미드필드, 공격에서 각각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조직력이 한층 다져진 모습이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는 바커리 아타가 부상에서 회복, 이번 경기 복귀가 유력하며 이로써 공격진 선택폭이 넓어졌다.
반면 미드필더 이마누엘 페라이는 아직도 장기 부상자로 분류되어 이번 경기에 그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근 5경기에서는 로버트 글라첼, 바커리 야타, 장릭 동페가 안정적으로 활약하며 골이나 도움에서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득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패스 정확도와 수비 시 전방 압박, 빌드업 참여까지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잃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홈에서 치른 10경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점차 내 근소한 승부가 대다수였고 간혹 2점차 승리도 있었지만 대승옥은 큰 패배 없이 꾸준히 균형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홈에서의 안정감과 짜임새 있는 수비,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무난한 경기 운영이 기대된다. 장크트 파울리 역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 분위기를 달군 변화가 많았다. 수비, 미드필드, 공격전 영역에서 아르카디우시 피르카, 제임스 센즈, 야닉 로바츠치, 리키 제이드 존스 등 새로운 자원이 대거 합류하며 스쿼드 경쟁이 치열해진 양상이다. 공격 쪽에서는 마티아스 페레이라라주와 안드레아스 운톤지가 영입돼 실전에 즉시 투입되었고 중원에서는 잭슨 어바인이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다가 이번 경기에 복귀가 유력하다. 다만 리키 제이드 존스와 데이비드 네메스, 카롤 매츠는 장기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전력 외 자원이다. 최근 5경기의 득점 어시스트 상위권에는 요하네스 에게슈타인, 마우리스, 카이 프리버 등이 이름을 올렸고 빠른 측면 돌파와 라인 간격 유지로 상대 진영을 흔드는 공격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리그 공식 자료에 의하면 장크트 파울리의 원정 경기 역시 대부분이 한 점 차 혹은 무승부 양상이 많았으며 공방이 치열한 경기였던 도르트문트전에서도 특유의 투지와 속도를 살려 3대3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이나 전방 압박보다는 순간적인 볼 탈취 이후 전개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주된 무기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전력의 복귀와 이적생들의 빠른 적응이 관건이다. 함부르크는 바커리 아타의 복귀와 더불어 홈에서의 짜임새 있는 운영, 시즌 초반부터 조직적인 수비와 패스 성공률 85% 내외를 유지하는 승부근성에 강점이 있고 장크트 파울리는 잭슨 어바인의 복귀와 요하네스 에게슈타인, 마우리스 등 공격진의 활기가 뚜렷하다. 하지만 양팀 최근 10경기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근소한 점수차와 다양한 득점 분포, 그리고 평균적으로 무승부 비율이 높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득점력보다는 실리 위주의 운영이 강화되어 있고 장크트 파울리도 원정에서 대량 실점보다는 치열한 공방 속 무승부 경기가 많은 점이 이 매치업의 변수다. 실제로 각 팀 득점 어시스트 주역 모두 출전 준비가 되어 있고 잭슨 어바인과 야타의 복귀로 중원 싸움과 역습 전개 모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술적 측면에서 양팀 모두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와 선수비, 빠른 측면 전환을 주로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간 플레이 스타일이 잘 맞물릴 경우 결정적인 기회 생성에서 어느 한쪽도 쉽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경기 구도라면 이번 매치 역시 근소한 점수차의 박빙 승부, 그리고 상호 소강 국면에서의 실리 추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체는 최근 홈 경기에서 뚜렷한 저득점 경향을 이어가며 수비 위주의 운영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 10경기 중 1점차 승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의 체력 손실이 크지 않고 홈 2점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산티아고 피에로티의 출장 정지와 필립 마르추빈스키의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뼈아픈 부상 이슈가 겹치며 공격 옵션이 한정된다. 코난 은드리, 니콜라 크르스토비치, 테테 모렌테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은 최근 5경기 연속 출전에도 불구하고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할 만큼 결정력 저하가 분명하다. 여기에 최근 3경기 평균 기대 득점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며 슈팅 기회 자체가 리그 하위권 수준인 7회에 그친다. 패스 성공률에서도 80%에 머무르며 빌드업 단계에서도 실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공격의 다양성이 낮은 상황에서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은 높으나 전체적인 창의성과 속도 면에서 상대를 압도할 만한 구석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주축 선수 부상 및 결장, 그리고 시즌 내내 보였던 득점력 부진이 겹치며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실점 억제와 한정된 역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원정팀 AC 밀란은 전방과 미드필드에서의 전력 운용에 여러 변수가 발생했다. 라파엘 레앙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최근 퇴장으로 누적 경고 징계를 받은 산티아고 히메네스까지 출전하지 못한다. 이 두 선수는 최근 5경기 기준 득점 및 공격 포인트에서 확실한 기여를 했던 만큼 부재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크리스티안 플리시치와 노아 오카포 등 잔여 자원들이 최근 각각 1득점을 기록하며 기존 전력 공백을 일부 메웠으나 결정적 찬스 창출 빈도가 이전보다 둔화됐다. 올여름 루카 모드리치, 사무엘 레리치, 에스투피난 등의 신임 영입 효과로 미드필드 경쟁력은 분명 강화됐으나 이적 시장을 통해 뛰어난 공헌도를 보였던 테오 에르난데스, 말릭 티아오 등이 팀을 떠나 전력의 연속성에는 제한이 있다. AC 밀란의 최근 3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대 득점 1.7 슈팅 13회, 슈팅 정확도 71%,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할 정도로 볼 점유와 패스,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을 유지한다.
다만 체력적으로는 직전 경기 이후 5일 만에 원정 경기라는 일정 부담과 일부 결장 선수의 부재가 복합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근 점수차 패턴을 보면 원정에서 1점차 승부가 75%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가 드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매치는 실제 양팀의 로스터, 득점 어시스트 기록, 최근 10경기 점수차 분포 및 중요한 결장 이슈, 교차 검증된 각종 고급 지표를 모두 종합해도 일방적으로 기울기는 어려운 박빙 구도다. 레체는 홈에서 조직력과 수비 집중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치중할 것이며 공격력 한계를 감안하면 득점 없이도 승점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경기를 전개할 것이다. AC 밀란 역시 라파엘 레앙과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결장 변수가 득점 기대치를 다소 떨어뜨린 상황이나 볼점이나 공격 밸런스에서는 우위가 명백하다. 하지만 최근 일정에서의 체력 부담과 주요 선수 이탈, 그리고 원정 특유의 환경 적응 문제가 맞물리며 대승, 대패 시나리오에 근접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각종 점수차 데이터와 경기력 편차, 고급 기록 등도 1점차 내 무승부 분포를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전력차 대비 결장 체력 변수를 고려할 때 AC 밀란이 우위를 점하나 레체 역시 순간 역습을 통한 이변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양팀 모두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결과이며 전개 양상 또한 득점이 제한된 채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비의 중심축이었던 파쿤도 메디나의 결장은 후방 안정성 저하로 직결되며 중앙 라인에서의 빌드업과 압박 회피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마르틴 사트리아노 역시 빠져 공격 전개에서 한 박자 늦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부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표를 보아도 기대 득점 평균은 1.03으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상대 박스 내 슈팅 비율은 35% 정도로 낮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공격 전개 자체는 중원 패스 성공률 84%로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결정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생기고 있다. 특히 측면 오버래핑은 활발하나 마무리를 지을 확실한 공격수가 부재하다 보니 최종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로 랑스는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위험이 크며 한두 번의 이탈 상황이 곧 실점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 랑스는 최근까지 전형적으로 근소한 점수차 승부를 펼쳐왔으며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세밀한 수비 집중력과 한 번의 효과적인 공격 전개로 경기를 풀어가는 형태를 자주 보여주었다. 이는 이번 경기 또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배경이 된다. 브레스트는 상대와 달리 전력 상실 없이 완전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한다. 팀 내 주요 자원들이 모두 출전 가능하며 공격 전환 속도와 중원 장악 능력은 리그 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준다. 최근 경기에서 브레스트는 기대 득점 평균 1.10을 기록하며 꾸준히 찬스를 창출했는데 슈팅 분포에서 중앙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시사한다. 특히 로맹 델 카스티오와 루도빅 아조르크, 카모리 둠비아 등이 공격에서 고른 기여를 해내며 득점 루트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패스 성공률은 80%로 랑스보다 낮지만 빠른 전환과 과감한 전진 패스로 생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모습은 다소 불안하며 박스 외곽에서의 중거리 슈팅 허용률이 높아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통계적 특성이 나타난다. 최근 원정 전적을 살펴보더라도 큰 점수차 패배보다는 1점차 근소 패배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브레스트는 전술적으로 빠른 역습과 중앙 밀집을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를 시도할 것이나 후방 집중력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 한 랑스의 단발적인 득점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토킹 코멘트. 경기 당일은 기온이 20도 전후로 안정적이며 강수 확률이 낮아 경기 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흐린 기상 조건과 약한 바람으로 인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볼 낙하 지점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일정 면에서는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크지 않아 전력 발휘에 제약이 없으며 이는 경기력 본질에 따른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점수차 분포를 보면 최근 랑스와 브레스트 모두에게서 2점차 이상의 승부는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대부분 1점차 혹은 무승부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 경기 역시 뚜렷한 격차가 아닌 팽팽한 흐름 속에서 양팀의 단일 기회와 집중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가 핵심 전력 부재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떨어진 가운데 브레스트는 원정 불안정성을 극복하려 하나 두 팀의 공격 효율이 비슷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박빙 속에서 균형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맞불 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홈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기의 핵심 변수로는 주장 호세 가야의 결장이다. 가야는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하며 공수 전환과 측면 안정성,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여까지 두루 담당해왔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징계로 인해 빠진다. 또 다른 수비 라인 이슈로는 티에리 코레아의 장기 부상이 있는데
코리아 역시 지난 시즌부터 수비 오른쪽을 책임지며 26경기에 출전했고 왕성한 오버래핑과 커버 플레이로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 외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알베르토 마리는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는데 마리는 지난 시즌 후반부부터 벤치 자원이었지만 시즌 중간 교체 카드로 활용도가 높았다. 최근 이반 하이메와 예레크 가시오로브스키가 각각 포르투, PSV로 이적한 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격진은 루이스 리오아가 최근 2경기 1득점으로 가장 활발하고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디에고 로페스가 경기 내내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보였다. 최근 일정이 촘촘하지 않아 전원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전 체력 관리에도 특이할 점은 없다. 헤타페는 시즌 초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에서 연속 결장하게 되는 미드필더 상크리스는 지난 시즌 28경기 2득점 4도움의 기록을 남긴 핵심 자원으로 왕성한 커버 범위와 압박 유지 능력 측면에서 공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핵심 자원 중 키코와 후안미가 복귀하게 되면서 중원과 측면의 무게감은 보완된다. 한편 센터백 오마르 알데레테는 이번 여름 선더랜드로 이적했으며 수비 조합 변화가 이어졌다. 최전방은 아드리안 리소가 2경기 2골로 명확한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보르와 마요랄 역시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 크리스탄투스 우체는 최근 2경기에서 1도움으로 볼 배급과 이성까지 적극 관여하는 등 중원 에너지 레벨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헤타페는 원정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기록하며 라인을 압박하고 이후 견고한 수비로 리드를 지켜내는 패턴을 선호하고 있다. 계절적 혹서기 이후 일정 텀이 길어 피트니스 측면에서도 전원 100%에 가까운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대결에서 발렌시아는 좌우 풀백 결장이 수비라인 안정성과 전진 패스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경우 헤타페의 역습 속도가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루이스 리오와의 빠른 돌파와 활동 반경이 발렌시아의 주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다. 헤타페는 상크리스 부재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안 리소, 보르아 마요랄, 크리스탄투스 우체를 앞세워 전반적으로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키코의 복귀로 후방 빌드업과 측면 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다만 양쪽 모두 극적인 골 공방보다는 중원 싸움과 양팀 공격수들의 제한적 기회 창출에 초점을 두는 흐름이다. 최근 두 팀 모두 득점이 적고 수비적 집중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최전방 결정력보다 수비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와 결전 구도, 각 팀의 전력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언더 오버 언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